수년치에 해당하는 옥탑방의 월세보다 마지막에 받은 영수증의 금액이 비교할 수 없이 컸던 겁니다. 경매를 다루는 영상들을 보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매입의 경로와 상관없이 다가구 주택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봐야 할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월세 수익이 아무리 잘 나와도 한 번의 실수로 세금 불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나중에 어떻게 양도하느냐, 그리고 세법상 어떤 건물로 판단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샀느냐보다 그 자산이 양도 시점에 세법상 어떤 자산으로 보이게 하느냐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 매도 시점에도 그 세금 구조가 가능한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다가구 주택 월세를 잘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투자가 아니라 할 때도 다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성공하는 투자라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이 중요한 이유는 세법상 이 건물을 하나의 주택처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다가구의 기준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하를 제외하고 세대층 이하여야 하고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가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가구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상식적으로 익숙하진 않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세금은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의만 다른 경우에는 실제 기술자에게 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제3자를 끼우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왜 다가구 투자에서 중요하냐면 건축물 대장상에는 다가구 주택이지만 실제 사용에 따라서 다가구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점검표에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을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사람을 거주시키는 구조로 운영했다면 세법 판단은 서류보다 실제 사용 상태를 따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다가구 투자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건물 이름이 아니라 그 공간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가구 투자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은 월세 수익에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에게 찾아오셨던 한 분은 3층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옥상에 옥탑 하나 더 설치했다가 세금 폭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법상 다세대로 보아 다주택자로 과세됐던 거죠. 수년치에 해당하는 옥탑방의 월세보다 마지막에 받은 영수증의 금액이 비교할 수 없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를 잘 받는 것만이 다가구 투자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실 것 같은데요. 부산에 다가구 주택 건물을 구입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1층은 근린생활 시설이었고 2층과 3층은 다가구로 주택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층수 제한도 아직 여유롭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분 처음에 2년 동안은 2층과 3층만 주거로 임대하면서 무난하게 운영하시다가 그 지역이 상가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1층이 계속 비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1층 안쪽에 일부를 원룸으로 꾸몄습니다. 원룸 임대를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월세 수입이 조금 올랐겠죠. 여기서 이거구나 싶으셨는지 옥상에 옥탑 원룸을 하나 더 설치합니다. 월세 수익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겠죠. 높은 월세의 근거로 매각하기에 이릅니다. 매각하면서 1층과 옥탑이 주거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가구 등기를 받지 못하고 다주택으로 구분되어서 양도세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질 과세 원칙만 아셨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 시에는 실질 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국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 8월 3일 이후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주택은 보유 요건 외에도 거주 요건이 같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즉 다가구 주택 투자자는 이 건물이 다가구 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가와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 요건까지 충족하는가의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맞아야 기대한 세금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 투자는 단순히 건물을 사서 임차인만 받는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영할 것인가까지 설계하는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다가구에는 생각보다 검증해야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입하면 돈을 주고 폭탄을 넘겨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받는 월세의 몇 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사례도 정말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실구조대는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겠습니다.